백수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락앤롤! 오늘의 게스트는 백두산, 부활, 신하이와 더불어 1세대 락커 그리고 기타리스트, 현재는 작곡가이신 박정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작곡가 박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잤어요. 다시 만나요. 아침 해가 뜨면 매일 같은 사람들과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가수들 녹음을 하고 다니면서 예. 돈벌이도 쏠쏠하게 그리고 유명한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면서 애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막 허풍이 좀 안에 막 이제 차는 거예요. 또 20대? 20대고 막 그러고 또 녹음이 끝나면 가수분들하고 또 막 술도 한잔 하면서 막 이렇게 모임이 생기니까 애가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네, 제가 생각해도. 그거에 이제 박정식 씨가 네. 본인의 어린 나이를, 어릴 때 시절을 생각하니까. 그 락 음악이 저한테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 당시는 저도 락 음악이 아닌 음악에 대해서 이건 음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되게 막 뭐랄까 협소했었어요, 생각이. 그러다가 그 생활도 뭐 그렇게 막 활발하게 막 엄청나게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제 생각에 좀 그때 밴드를 더 했어야 되는데 세션 생활이 즐겁다 보니까 그 생활에 좀 많이 빠져 있었고 연습도 좀 게을리했고 옛날에 비해서 한 25가지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는요 형님 진짜 세션 하면은 정말 용돈벌이가 됐잖아요. 돈을 잘 벌었어요. 네. 네. 지금처럼 스튜디오가 많은 것도 아니고 홈 레코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네. 딱 스튜디오는 정해져 있었고 그 시간대 들어가서 이제 연주할 수 있는 인원도 정해져 있었고 쉽지 않았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때 나이가. 근데 어떻게 20대 중반까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지 그것도 능력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작곡가 형님들이 좀 잘 봐주셔서 그분들이 곡을 많이 쓰시니까 그 여기저기 좀 불려 다녔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세션도 시대에 따라서 좀 소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스타일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그 사람이 이제 가면 갈수록 또 일이 줄어들고 또 새로운 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근데 장시간 동안 막 이렇게 10년 넘게 15년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정말 신이에요. 너무 대단하신 분들. 아니 또 박정식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대철이 형님이 한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자기가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맞아. 그 앨범 낸 것도 뭔지도 모르고 세션 해가지고 가가지고 연주한 것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도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같은 작곡가 거를 연주를 하는데 그래도 작곡가들도 히트가 나면은 계속 좀 비슷한 곡을 만들게 되잖아요. 왜냐면 제작자들이 그런 곡을 같이 써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한 번은 정식아 그거 아까 오전에 다른 곡 할 때 했던 프레이즈랑 너무 비슷하다. 비슷하다. 예, 이렇게 보통 이제 기타리스트들이 멜로디는 다양하게 연주할 수 있으나 이렇게 뭐 속주를 하다 보면 좀 비슷한 손버릇 같은 게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말을 딱 듣는데 내가 너무 지금 한 곳에 머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이 녹음도 오래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죽을 때까지 연주를 이렇게 메이저에서 유명한 분들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선 좀 정신 차리고 내 시간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작곡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게 이제 25. 이후? 예. 그래서 외부 활동을 다 이제 그만뒀어요. 그동안 이제 좀 벌어놨던 것들, 악기를 좀, 앰프랑 이제 많이 좀 사놨었거든요. 악기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버티다가 한 28, 한 3년 동안 곡을 써도 제 곡은 한 곡도 안 팔리더라고요. 어렵대요, 제작자들이. 저는 좀 이렇게 미국 스타일로, 외국 스타일의 팝 스타일로 곡을 자꾸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뭐, 야마가 부족하다. 너무 바다스럽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해서 앰프를 하나 팔아서 또 2달 생활하고, 악기 또 하나 팔아서 2달 생활하고, 뭐 이런 시간을 좀 지내게 됐죠. 한 3년의 시간 동안 그랬나요? 그 20대 초반부터 한 5년 동안은 네, 정말 좀 그 나이에답지 않게 정말 그런 진짜 탑 뮤지션들 만나서 같이 작업하다가 나와서 25 이후로 꿈을 위해서 꿈을 과감히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가 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이거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거다. 야, 이걸 내가 왜 그때 판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후회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나서 아니, 이게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우연한 기회에 또 이제 그 인생의 전환점이 한 28에서 또 한번 생기게 됩니다. 그 제 1년 선배인데요. 되게 친하게 지내던 어떤 선배님이 투니버스에 입사를 하셨어요. 엔지니어로. 투니버스. 입사를 하셔서, 투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수입을 해와가지고 한국에다 이제 영상을 틀어주잖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법이 일본 노래를 그대로 틀 수가 없었어요. 번안을 해야 됐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MR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코러스에 또 일본어가 섞여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건 방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똑같은 걸 네. 한국말로만. 그렇죠. 사운드 다시 입히고. 그렇죠. 노래를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할 사람이 투니버스에서 이제 당시에 초창기에는 예산들이 다 적다 보니까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왜 그 당시에 애니메이션 음악들은 다 락이었거든요. 락에 대한 이해. 또 기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락은. 그러니까 그 가격에 하려면 기타를 치는 사람이어야 되고 미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것도 그러니까 전체 사운드도 자기가 다 막 알아서 잡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가격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어떻게 이제 저가 걸린 거예요. 그 형님이 소개도 시켜주셨지만 그래서 제가 그 번안 MR을 만들면서 투니버스하고 친해져서 나중에 이제 투니버스에서 뭐 창작곡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먼저 제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보겠죠. 애니메이션의 이제 독재가 시작된 거예요. 독재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PD들하고도 나이가 그때는 되게 비슷해가지고 사이도 되게 좋았고 여러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단 돈이 엄청나게 짤 때부터 아무 얘기 안 하고 묵묵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공로도 좀 인정을 받고. 그 길게 보셨네요. 길게 봤죠. 왜냐면 3년 동안 암흑기를 왔으니까. 여기서라도 뿌리를 좀 내려놔야 되겠다. 와, 그 3년의 시간이 굉장히 또 인생 공부를 또 하게끔 만든 시간이었네요. 사람이 그리웠어요. 투니버스 거기에 이제 아티스트로서 이제 뮤지션으로서 작곡가로서 뭐 편곡가로서 독재가 이제 시작되면서 뭐 그게 독재까지는 아니었고 또 한 사람이 이창이라는 작곡가가 또 있었는데 이렇게 양대산맥으로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거기서 이제 최고의 히트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부끄럽지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창작곡으로는 한 4번째 곡이었던 거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창작곡들이 다행히 투니버스 그러니까 애니를 좋아하는 사람에 한정돼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 사이에서는 히트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계속 했는데 역시나 어쨌든 그 창작곡을 했을 때도 제작비가 너무 열악했어요. 전체를 제작하는데 200만 원인가 그랬으니까. 200. 네. 곡비까지 다 합쳐서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연주료도. 근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다 들어요. 가창료도 줘야 되고 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뭐 이제 그 곡이 질풍가도라는 곡입니다. 예, 최고의 히트곡이죠. 질풍가도 곡을 쓰기 전에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돈은 많이 안 되는구나. 이 곡을 마지막으로 쓰고 또 딴 곳에 둥지를 한번 틀어야 되겠다. 아,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또 이제 막 드라마 KBS에 입성해가지고 드라마도 이제 슬슬 하고 있었을 때예요. 물론 이제 투니버스를 배신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다른 곳에 이제 뭐 이렇게 둥지를 더 넓혀가려고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이 곡을 제가 진행을 내가 내 돈을 투자를 해서 정말 멋있게 한번 만들어보자. 일본 친구들이 그 당시에 막 퀄리티가 되게 좋았어요. 애니메이션들이. 왜냐면 유명한 뮤지션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예. 만들었기 때문에. 저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지원을 안 해줘서 못한 것 뿐이고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받고 제 돈을 투자해서 미친 짓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이제 뭐 김선중 씨 드럼에 베이스 이태원 씨, 아, 예. 건반의 최태환 씨, 예. 기타 이제 파미김. 아, 그리고 녹음실을 해바라기 녹음실로 다 소집을 해서 거기서 그냥 녹음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2배가 더 들었죠, 돈은. 그래서 곡을 만들었는데 뭐 사운드면 뭐면 어쨌든 퀄리티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 전까지 애니메이션이라는 약간 동요 같은 느낌과 뭐 애들만 듣는 음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미친 짓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맛을 떠서 투니버스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다음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에 이제 PD분들이 투니버스에 한 12분 조금 더 계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모여서 듣고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음악이야? 이러면서 좀 그분들이 놀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제작비만 지원되면 더 멋있는 곡들도 만들 수 있다. 그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투니버스 쪽에서도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충분히 다 했는데 왜 여기다 투자를 해? 하다가 이제 인식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2배로 뛰었어요. 다음 곡서부터 제작비가. 그리고 또 거기서 2배로 또 뛰고. 그렇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퀄리티들이 음악들이 다 좋아지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아, 다. 투니버스의 그 환경을. 환경을. 네. 후배들이 더 제작비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네. 개척자시네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욕을 먹을 수 있겠으나 일단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개척자. 네. 후배들에 위한 길을 또 이렇게 깔아놓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터전이 점점 좋아져야 음악들도 계속 좋아지니까. 지금은 애니메이션 음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큽니다. 웬만한 뭐 드라마 OST만큼 거의 급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너무 뿌듯하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쯤에서 박정식 씨가 이제 최고의 히트곡을 만듭니다. 질풍가도. 우리 감상하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